월급이 아니고 스급이라고 해서 시급.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거. 아.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근데 거. 원래 네. 월급은 그런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매달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받으려고 지금. 어차피 없는 거니까 아. 예,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저축은행 연체율 올라가요 지금. 저축은행. 그 공포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걸 다 거쳐왔던 사람이에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고물가에다가 이제 뭐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네.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사는 아까 그걸 네. 대신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 장사, 이것도 또 금방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지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장사하시는 분들 네. 35만 원이었던 가스 요금이 70만 원으로 뛰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 장사를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아, 진짜 막막하죠. 요거까지. 근데 지금 이게 좀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걸 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별도로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원을 그분들에게 더 해준다라든가 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세하신 분들은 네. 그 가스요금 못 내면 장사를 아예 못 하실 테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네네. 이게 참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라는 거는 네. 세상에 공짜 돈 없죠. 그쵸. 그러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걷어야 누군가는 또 되니까. 또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뭐 한두 달이야.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까지 이런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그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아마 자금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지금 정부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나 네. 기업이나 정부나 돈이 풍부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서로 다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됐건 너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정부 관계자분들이 네네. 좀 잘 그런 어떤 저울질을 잘 해서 네네. 좀 방안에 대한 그런 대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지만 네. 저 앞에 가고 있는 차를 좀 세차를 안 하면 정말 총체적 난국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라이브 하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나 강릉 네. 이쪽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아니 그래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릉, 특히 강원도에서 강릉을 좀 여행지로 많이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양양도 많이 갔었지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이제 강릉이잖아요. 그 예전에 서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뭐 땅값이 뭐 전국에 1위다 뭐다 이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원도와 저희 리치고 어플을 보더라도 네. 조금 매매도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근데 강원도 제가 만약에 뭔가 매매를 하겠다던가 아니면 약간 좀 집을 이사하고 싶다라던가 제가 대표님에게 좀 여쭌다면 갑니까? 강원도로 이사를 한다고요? 네. 왜? 그냥 뷰가 좋잖아요. 이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욕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개인적인 취향을 부동산에다 적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거는 노후에는 더더욱더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잘 팔릴 만한 거, 내 개인 취향이 아니라 잘 팔릴 만한 거, 즉 다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 취향은 거기서 내가 돈 지불하고 즐기면 돼요. 근데 내 개인 취향을 하셨다가 잘못되신 분들은 뭐냐면 노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거 있잖아요. 이 전원생활. 맞아요. 근데 전원생활을 안 해보면 전원생활이 뭔가 낭만이 있어 보이죠. 전원생활 해보잖아요. 네.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는 대로 다 일거리예요, 그게. 삶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팔려고 했더니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팔려고도 가격이 헐값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강릉은 잘 내서 판다라고 하면 잘 팔릴 만한 지역인 거는 맞아요.
그래요? 맞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릉이 또 여행지로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런 대체지로 강릉이나 속초, 양양 이런 곳들이 또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잘 팔릴만한 거죠.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아파트를 좀 구매하시는 거는 괜찮은 그런 의사 결정으로 보여지고요. 아하. 자, 그러면 지금 강릉이 오케이 전망 정도. 네. 괜찮은데 네. 그러면 강릉을 지금 사야 되느냐? 네. 이게 또 문제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강릉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강릉을 한번 들어가가지고 리치거플 들어갈까요? 네, 리치거플 한번 들어가서 찰리 공부하게 생겼네요. 네, 리치거플. 자, 지도에서 이제 지도를 좀 좁혀서 시도 단위 즉 켜고 있습니다. 시 군구 단위 그래서 강원도로 가서 거기 지도를 확대를 해서 강릉을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게 부동산 분석 도구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지도로 들어가서 지도. 네. 그래서 강원도 들어가고 강릉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보이죠?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지도에서 보이는 데이터 말고 그 분석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지금 바로 그거 그 위로 올렸잖아요. 네네네. 화면을 위로 올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보이는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아마 가격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른지 떨어진지가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비싼지 싼지 동네별로 지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제일 비싼 동네죠, 거기가? 지금 보니까요. 비싼 동네가 교동. 교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강릉은 교동이 대장인 거죠. 그래요? 그럼 약간 서울로 치면 강남. 그렇죠. 그래서 지도의 첫 화면에서 이제 동네별로 어디가 이제 좀 비싸고 싼지 그리고 매매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좀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르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쭉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리는 지역도 있지 않아요? 내리는 지역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교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내려가는 곳도 있고 올라가는 곳도 있고 평준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이제 공급이라고 있어요. 공급이요? 탭 중에 공급으로 들어가 보세요. 공급 들어갔습니다. 자, 공급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지난 앞으로 5년만 보여주는데 그걸 한 10년을 눌러보세요. 10년 동안 공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10년이요? 자, 그러면 올해 2023년은 공급 물량이 얼마나 있죠? 1057 물량. 그리고 이게 한 10년 동안 봤을 때 그 입주 물량은 작은 편이죠. 네, 이건 작은.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릉도 이미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강릉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강릉도 지금 꺾이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직은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약한데 24년에 강릉의 입주 물량이 어떻죠? 지난 10년 중에서 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2024년도에 3,300선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릉의 지금 입주 물량이 내년에 1년이긴 하지만 입주 폭탄이 1년 쏟아집니다. 와,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현상? 자,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좀 쉽지 않죠. 더 쉽지가 않거든요.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매매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고 분석 탭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지도 화면에서 지도 화면에서 지도 화면에서 강릉을 눌렀을 때 맨 위에 보면 분석 탭이 또 있어요. 분석 눌렀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소득. 그리고 전체를 눌러주세요. 기간을 전체. 기간을 전체. 10년만 보지 마시고 전체. 전체를 눌렀고요. 자, 소득 대비한 강릉의 아파트 가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잠시만요. 소득 대비.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중간이에요? 밑이에요?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이 전체로 봤을 때 평균보다 높아요? 낮아요? 제가 지금 높습니다.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점점
이게 현재로서는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좀 좋은 상황이다. 저거 아니죠. 아닌가요? 저거는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죄송합니다. 네, 자, 배워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의 아파트는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 싸다? 소득 대비 비싸다. 비싼 국면에 있다. 네. 언제가 쌌어요? 지금 그 막대 그래프가 제일 낮았을 때 기간이 몇 년도예요? 13년도요. 거 봐요. 네. 그럼 그때 샀어야지. 네, 그럴 때가 또 최근에 녹색불 들어왔을 때는 몇 년도예요? 지금 19년도 9월 그렇죠. 경쯤에 그렇죠. 조금 있었...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앞으로 들어오는 입주는 별로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좀 비싼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싸지 않은 국면인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죠. 네네.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까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난리가 나겠죠. 더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강릉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안 좋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입주 물량의 안 좋은 영향이 언제부터 오냐면 빠르면 6개월 전부터 와요. 6개월 전부터. 그러면 23년 하반기가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네.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럼 이번에 강릉의 교동이 아까 대장이라고 그랬죠? 네네네. 자, 그럼 지도로 다시 가서 네. 교동에 들어가서 교동의 대장 아파트를 한번 가보죠. 네, 교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딱 먼저 보여지는 아파트가요. 네. 강릉 교동 주공 3단지 아파트 보입니다. 주공 3단지? 예, 24평. 24평. 예. 거기가 세대수가 한 얼마나 되는 아파트죠? 잠시만요. 위에 보여요. 맨 위에. 아파트 이름 바로 밑에. 750세대. 그래도 꽤 강릉에서는 꽤 좀 대단지 아파트네요. 네. 네. 20년 거기에 차.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아마 실거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호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거기 보면 최저가라는 게 보이죠. 최저가가 잠시만요. 그 차트 보이는 데서 네. 최저 호가. 최저가 바로 보입니다. 네,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강남 교동의 그 아파트가 6개월 동안 몇 프로 떨어졌는지가 보일 거예요, 최저가가. 6개월 동안 지금 18.8% 와, 그럼 거의 20% 떨어진 거네요. 20% 갖고 떨어졌네요.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 원래는 알고 계셨던 건 좀 더 높았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니치고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들은 샘플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격 하락을 반영을 못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강릉도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단지를 들어가면 하락폭이 지금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특정 아파트에 호가 데이터, 호가 차트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강릉도 지금 벌써 6개월 만에 20%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수도권 지금 하락하는 것만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래도 전세. 올해는 강릉이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내년에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세 최저가 불러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17.9%. 그래요?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그러면 최근 6개월 사이에 강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매매 전세가 지금 둘 다 떨어진 거거든요. 안 좋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뭐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매매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아까 입주 물량 보셨지만 거기 공급 보시면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 네. 입주 예정. 그렇죠. 올해는 어때요? 23년 어때요? 별로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떻죠? 내년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자, 그럼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지금도 6개월 만에 지금 매매 전세가 지금 20% 가까이 지금 17, 18%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들어서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욱더 더 안 좋죠. 안 좋아져서.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봤지만 강릉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 지금 싼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하락을 하면서 거품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한 14년 말이나 15년 정도 되면 또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그때 가서는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강릉도 약세를 면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25년 정도에 다시 또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이때쯤 투자를 하는 게
투자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왜냐면 입주 물량의 한계는 뭐냐면 네. 앞으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치밖에 몰라요. 앞으로 4년 뒤 입주 물량이 얼마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안 보인다고 입주 물량 없네?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4년, 25년까지 24년에 맞이 20은 좀 줄어드는 거 확인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중반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몇 년도에 입주 물량까지 알 수 있죠? 한 3년 가까이니까 3년 가까이면 25, 26, 27년, 27, 27년까지 입주 물량 알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 가서 24년 중반에 봤는데 입주 물량 별로 계속 없어. 네. 그러면은 24년 말이나 25년 정도에는 우리가 강릉의 아파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몰랐던 사람도 조금 이 리치고어플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네. 약간의 눈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꽤 이런 리치고 활용법을 제대로 지금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네, 네. 이게 또 알려주신 상태에서 보는 거랑 네. 모르고 보는 거랑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자, 알려주신 거니까. 그러면 네. 우리 찰리님은 지금 네. 강릉에 지금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우, 누가 물어봤어? 어떻게 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stop it.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강릉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네. 의사결정을 언제쯤에는 뭐 할 수 있겠다? 뭐 대략 정말 빨리 한다고 해도 일단 최소 6개월 이상 이후에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만 24년 중후반 정도. 네, 24년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게 24년에 쏟아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25년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4년 중후반의 데이터를 보면서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찰리님도 네.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네.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저를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고수가 될 수 있다. 네. 세상에 땡겼어. 그러면 뭐. 주변에 엄청 인기가 네. 많아진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동산 고수가 되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그때는 물어보죠. 우리 찰리님도 제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리치고 어플 중에서 약간 또 이 핵심 어떤 기술력이 있다, 네.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네. 저처럼 리치고 네. 어플을 좀 네. 이제 초기에 접하신 분들 네. 자, 그러면 좋을 지금 것 이제 같은데. 강릉에 네. 인구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구 쪽이요. 예, 인구 쪽. 아까 우리가 강릉 거기로 들어가서 인구 탭을 또 눌러 보시면 네, 그럼 지도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예, 지도에서 아까 좀 전에 그 화면, 그 네. 공급받던 화면. 네. 예. 거기 보면 맨 인구. 오른쪽에 인구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인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수랑 세대수 데이터가 막대 그래프랑 선 차트로 보일 거예요. 네, 막대그래프 선 차트하고 네. 이 선 차트 내려가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더 내려갔는데요. 그래요? 네, 선 차트가 뭐예요? 선 차트가 인구수. 인구수. 네, 그럼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아하.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평준화되어 있어요. 2.7만. 네. 일자리는 별로 안 늘고 그냥 계속 고만고만한 네, 수준에서 고만고만. 유지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인구수는 21만에서 네. 지금 종료 지점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 네, 아. 제가 보는 그래프에는 네. 네. 지금 3년으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강원 3위, 강릉시가 이제 3위라고 되어 있고 세대수도 3위네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인구랑 세대수가 좀 있는 지역이긴 한데 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일자리는 고만고만하고. 자, 그 다음에 강릉의 그 인구에 보면은 또 어떤 일자리가 많은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강릉으로 이사 오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있고. 좀 내려보시면 그 다음에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지금 일단 인구와 일자리 밑에 보면 네. 강릉시 전 입출이라는 네네. 폴더가 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강릉으로 이사를 오고 네. 강릉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그럼 일단 강릉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네. 원주, 네. 동해, 춘천 이런 쪽에서 속초 이런 순으로 좀 많이 강릉시로 오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네.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또 강릉시로 많이 이사를 오신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강원도 평창군이나 네. 서울 관악군 이게 구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네, 되게 네, 네.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 강릉에 계신 분이 이사를 가실 수가 다른 있는 지역으로? 것도 네. 강릉에서 사시던 분들이 네. 동해시나 원주시로 이사를 제일 많이 가요? 네.
아 근데 거기 1등이 동해시에요 혹시? 네, 동해시인데요. 아 최근 몇 년 동안요? 지금 이거 클릭해볼까요? 네. 그게 기본값은 아마 3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간 설정은 그거는 없죠. 아, 예. 아, 그건 없어. 네. 이게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는 1143이라고. 왜냐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동해가 지금 동해 쪽은 여전히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강릉에서 동해 쪽으로 이사를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네. 동해 쪽에 뭔가 좀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그 데이터 다음으로 네. 전출의 데이터 다음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뭐죠? 국민연금 가입자 수 탑 5 기업. 이거는 뭐냐면 네. 강릉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5군데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강릉에서 일자리가 지금 네. 탑5가 누구죠? 1등이 자, 누구예요? 1위가 강릉 아산 하스베러. 네. 병원. 네. 병원이네요. 병원이 1등이에요? 네.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1609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1609명이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 수 탑 5 기업의 1위가 강릉 아산병원 1609명. 굉장히 큰 병원인가 봐요. 1000명이 넘게 근무하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강원도 쪽 이쪽 바다 쪽에 계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 분들이 네. 아마 저걸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약간 강릉 좀 쪽으로 특이점이 오시나 봐요. 네. 5위도 지금 약간 병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의료법인 강릉 네, 동인병원인가요? 동안병원. 네, 동인병원이 맞네요. 네, 366명. 야, 병원이 일자리가 또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강릉이네요. 네.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여기 뭐 강릉시청도 있어요. 진짜 강릉 다 왔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강릉 다 왔어요. 벌써 다 왔습니다. 네.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야, 이게 지금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대로 보니까 폴더를 보니까 뭔가 조금만 제가 더 서툴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 보고 얘기를 하자라고 누군가에게 그렇죠. 자꾸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땅을 살 거야, 뭐 아파트 살 거야, 뭐 집을 살 거야 이런 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그냥 사실 뭐 안 돼. 그렇죠. 야, 소문에 거기 안 좋대. 이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 다 보여주면서 그렇지. 자, 봐, 보여? 네. 하면서 약간 이 지금 배운 것들을 맞아요.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 준다면 충분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하지 마요, 질문. 자. 무서워요. 자,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은 탑5 지역이 어딜까요? 뭐 원주, 뭐 춘천, 뭐 강릉, 속초 여기가 보통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인구 쪽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랭킹이잖아요. 랭킹. 네, 왜냐면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홈에서 홈으로 가서 네. 부동산 분석이라는 게 중간쯤에 보일 거예요. 부동산 분석 도구. 네, 거기로 들어가세요. 네. 거기에서 인구수를 클릭을 합니다. 인구수.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지역이 지금 전국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전국을 강원도만 클릭하세요. 강원도. 우리는 강원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네, 강원도. 자, 강원도를 클릭하고 그랬으면 그 밑에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보일 거예요. 네네네. 네, 시군구에서 우리가 인구 수를 5만 이상으로 보자고요. 5만 이상으로요? 지금 기본값은 15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만. 지역이 너무 작게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 인구가 강원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원주입니다. 원주 몇 만이에요? 원주가 지금 36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주가 1등. 그 다음에 2등은? 2등은 춘천. 네. 춘천이 몇 만이죠? 춘천이 28만입니다. 28만. 네. 원주와 춘천이 제일 크네요. 네. 네. 그 다음에 3등이 속초입니다. 속초. 네. 속초예요? 속초로 나와 있는데요. 속초는 아닌데? 강릉이 더 많을 텐데. 그래요? 지금 현재 5만으로 했고요. 지금 혹시 증감률로 본 거 아니에요? 증감률이요? 네, 이거 증감률이 클릭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증감률. 이게 왜 클릭돼 있었지? 아니 기본값이 증감률로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초보니까 우리 불인이니까. 괜찮아요.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생아. 완전 신생아. 자,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5만으로 다시 설정 제대로 했고 네. 강원도 눌렀고 네. 1위는 원주 네. 36만 네. 그 다음에 2위는 춘천시 28만 네. 그 다음에 3위는 네. 강릉시 네. 21만입니다. 아, 네. 3위가 강릉시죠? 네, 강릉시. 그렇죠. 우리가 가는 강릉. 맞아요. 강릉 21만? 네, 21만이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4등은 속초인가요? 4위는 동해시라고 나와 있고요. 아. 8만 9천. 속초보다 동해가 더 많아요? 네, 지금. 나는 아니, 우리는 동해는 잘 모르잖아요. 속초는 많이 알아도. 당연히 속초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속초가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 보통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죠. 네. 조금 놀랍긴 하네요. 이게 거의 속초보다 동해가 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은? 비슷해요? 예, 지금 약간 뒤에 차이만 있지 앞에는 팔자가 똑같거든요. 예. 그다음 동해가 조금 더 뭔가 약간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왜냐면 네. 저는 동해에 놀러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속초 놀러 가본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강원도의 4대 도시는 네. 춘천, 원주, 강릉, 속초잖아요. 근데 인구수로 보니까 속초가 빠져야 되고 동해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좀 놀라웠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동해가 속초랑 비슷한 정도의 규모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일자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그 랭킹에서 일자리 인구수가 아니라 일자리를 클릭해 보자고요. 거기서 인구수를 클릭을 하면은 네. 다른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 수. 일자리 수를 하고 요번에는 증감률을 보자고. 어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지. 네, 기본값이 증감률을 보고 네. 인구수를 5만으로 보자고. 5만 이상. 네. 그리고 기간을 1년.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냐. 최근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증감률도 체크했고. 네. 네. 누구의 1등? 삼척이요. 삼척. 네. 삼척이 지금 일자리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었어요? 네, 지금 7.28%가 상승이 됐어요. 1년 동안 7% 일자리가 꽤 많이 늘어나는 2등은 누구예요? 2등은 춘천시. 춘천. 네. 춘천 좋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원주입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도 있나요? 네. 어디예요? 홍천, 속초, 강릉, 속초랑 강릉 일자리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드는 몇 걸로. 프로씩이나 줄어들고 있죠? 지금 홍천은 좀 미비하지만 이제 1% 아래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속초는 1.73, 네. 강릉시는 4.88 이렇게. 뭐야? 강릉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네? 저희가 가는 강릉이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군요. 네. 자, 이렇단 얘기는 네. 강원도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사 간 거 보니까 네네네. 강릉에서 빠져서 동해로 이사 간다 그랬죠. 네. 근데 삼척 바로 옆에가 또 동해잖아요. 그렇죠. 동해는 일자리 지금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났습니다. 늘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동해랑 삼척이랑 되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두 개가 붙어 있고 두 개의 인구수를 합하면 아마 15만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강릉에서 제일 이사를 많은 가는 데가 지금 동해라고 하는 거 보면 네. 뭔가 동해 쪽에 일자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강릉에서 바로 좀 밑에 있는 네. 동해 쪽으로 지금 이사를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척 쪽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네. 동해도 늘어나고, 대신에 근데 속초와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네. 속초, 강릉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았으면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해가 어디야? 동해물과 백두산도 아니고 동해 어디니? 이랬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음소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 개그?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속초나 강릉, 속초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강릉도 놀러, 그럼 일자리 거기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뭔 소리? 야. 삼척과 동해, 그리고 춘천이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 네.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이런 일자리 데이터들은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네. 토지 가격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 네. 이 인구도 왠지 그냥 네. 인구가 많으면 뭔가 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네. 경제 그 그렇죠. 지역의 경기도 굉장히 맞아요.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또 일자리 수라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인구 수라는 걸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네. 뭐 직관적으로 더 맞아요, 나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 네네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아직은 이제 리치고의 이 통신사 데이터가 아직 결합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속초나 강릉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또 잘 알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체 수요가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에어비앤비나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숙박 수요들이 또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또 같이 감안을 해서 네. 좀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네. 시부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요걸 보면서 네. 하나하나 누르는 것까지 알려주시니까 네.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꼭 우리 대답 채널에서 네. 찰리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런 또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삿삿한 부분, 그렇죠. 삿삿이 제가 요거 눌러보세요, 저거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신생하니까. 저는 신생아에서 이제 조금 돌잔치까지 가는 돌잔치. 그런 상황이니까 눌러보세요를 알려주시니까 이제는 좀 더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리치고 어플과 그리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강릉 출장기 어떠셨나요? 지금 저희 대표님은요 강의를 바로 올라가셨고, 자, 그러면 2030 세대가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어떤 상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뭔가 올라갔는데 잠깐 부동산 좋아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찰리는 엔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릉 경포해수욕장 그 앞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야, 정말 바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저처럼 불인이신 분들 집중하세요. 리치고 어플을 배울수록 더욱더 흥미가 진진한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불인이 타출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다 보러 갈게요.